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는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 걱정만 하고 계실 텐데 쭉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대선 전까지 대법 확정 판결까지는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조희대가 억지로 하면 이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당연히 탄핵하면 돼 이렇게 대답이 나와. 절대 불가능한데 터지면 탄핵? 앞뒤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만 드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민주당 내의 강성 성향의 의원들 특히 초선들 중에는 당장 행동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즉 우리만 이렇게 헷갈려 하는 게 아니다. 민주당 내부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 스피커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뉘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도 저도 법률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게시글에 적었던 대로 이제 우리는 몰라. 또 1절만 하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저도 적당히 할랍니다. 다만 페이스북에 글들 많이 적더만 저들이 10% 쓰면 우리는 100% 쓴다. 방망이 풀 스윙한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 그렇게 글 쓴 민주당 의원들 그대로만 지켜줘. 그 얘기만 할게요. 민주당이 일임하는 거 말고 솔직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근데 찐막 마지막 경고성 환기를 위해서 한마디만 하면 전원합의체 회부 후에 9일 만에 이렇게 판결 때린 사례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처음.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를 떠나서 앞으로도 조희대가 충분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야. 타임라인 보세요. 기가 막혀. 4월 22일 전원합의체 회부되죠? 그 당일 한번 만나고 다음 날 4월 24일 두 번째 만났을 때 10대 2로 결론이 난 거야. 3일 후인 4월 27일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이 되죠. 또 바로 이틀 뒤 4월 29일에 조희대가 우리 5월 1일에 선거 때릴 거야 기습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즈음부터 한덕수가 대선 출마 결심했다는 뭐 이런 간보는 기사들이 나오죠.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고 불과 2시간 뒤인 오후 4시에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한덕수한테 그냥 떠먹여주는 수준이에요. 조희대가 대법원장 임명될 때 윤석열한테 이재명 사건 대법원 올라오면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윤석열한테 약속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서영교 의원이 제보 안 받은 걸 받았다고 하고 얘기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근데 어제 법사위가 열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전원 합의체를 회부하고 판결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절차를 어겼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그 사건 기록 6만 쪽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 이틀 만에 보는 게 가능하냐 아니냐. 물론 그 자체로 공판 기록 2만 5천 쪽, 수사 기록 나머지 등등 약 4만 쪽 다 보고 판결을 내려야죠. 당연히. 더군다나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내놓았으니 더욱더 신중히 판단을 했어야 하죠. 그 의무를 다 했냐.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제가 판단하는 그 6만 쪽 얘기의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이제 흔히 알잖아요. 대법원은 사실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고 법률심을 하는 곳이다. 사실 판단을 다시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야. 다 알잖아. 즉 이 말은 조희대가 2심의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려면 법리를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법리를 바꿨어야 돼. 왜?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법률 적용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판단하거든. 틀렸다면 그럼 법리 적용을 다시 했어야 한다니까. 반면에 1심하고 2심은 사실심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항소심까지는 증거를 보고 사실관계를 따져가면서 유무죄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중계로 보지 않았습니까? 조희대의 대법원 재판은 법률심이 아니었어. 막 사실관계에 대해서 주구장창 나열하면서 따지잖아. 세 번째 사실심이었다니까? 지들도 알지. 지금 하는 짓거리가 법률심이 아니라 사실심인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심의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한 문장을 딱 얹어 놓은 거야. 사실상의 사실심을 했으면 당연히 사건 기록을 다 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 꼬인 거야. 법률심을 해야 되는데 사실심을 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건 기록을 안 봤다? 과연 6만 쪽의 사건 기록을 다 봤을까? 저는 사실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6만 쪽을 다 봤냐 안 봤냐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대법관들이 몇만 페이지 되는 사건 기록들 전부 다 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고 솔직히 생각하지도 않아요. 다만 밑에 연구관들 있잖아요. 최소한 그 연구관들이 정리해서 제출한 내역은 있어야 돼. 근데 그것도 없다니까? 자, 이 말은 뭐냐? 조희대의 판결문을 보면 엄청 조악하거든요. 왜 조악하냐? 재료가 맛이 없으면 음식도 맛이 없잖아. 검찰의 공소장,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이렇게 3개 가져다가 요리조리 짜맞추기 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무튼 이거 6만 쪽 복사해서 대법관들에게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복사를 다 못해. 심리 이틀 했다니까? 여기에는 복사 기간도 넣어야지. 이렇게 따지니까 그 어르신들이 전자문서로 확인을 했다는 거야. 복사 기록이 빼박
표가 없으니까 그쪽으로는 핑계를 못 대.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봤다고 대충 둘러댄 건데 이러면 더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 나이 때 되는 분들이 모니터로 6만 쪽을 봤다고? 당연히 아이패드 뭐 이런 것들로 볼 수 있겠지만 그 나이 드신 양반들이 300쪽짜리 책 200권 분량이라는데 이걸 모니터로 봤다고? 쌩쌩한 10대 20대 애들도 눈알 빠져. 게다가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9일 만에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대충 하루에 20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리를 이틀 했잖아. 22일 24일 그 전에 다 봤거나 하루에 100권 또 나머지 하루에 100권 이렇게 봤어야지. 그래서 내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진짜 열과 성을 다하시는 법관이시면 다 보겠지. 근데 최소한 연구관이 정리한 자료라도는 봤었어야지. 내가 볼 때는 이거 천대엽 대법관이 실수한 거야. 집에 가서 아차 싶었을걸? 왜냐고? 당연히 대법원 서버에 접속해서 열람을 했다고 하니 기록이 다 남아. 언제 접속해서 몇 시간 보고 언제 로그아웃하고 그런 거 다 남는다고. 만약에 전자문서로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사건 기록 봤다고 얘기한 거면 빼박 증거로 입증이 되는 위증을 한 거야. 물론 본인은 누가 전해준 쪽지를 보고 얘기하던데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부분을 후드려 까는 것 같더라고요. 로그 기록 확인해보자. 아마 아예 접속 기록이 없을 수도 있고 있었다고 해도 얼마나 접속했는지 그 기록 나오면 이거는 속독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챗GPT 얘기 나오고 저 대법관 10명으로 챗GPT 대항마 한국산 AI 만들면 되는 거야. 한 가지 더 박범계 의원이 이거 아예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고 딱 집었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알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야 대법원 사건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냐. 기록 접수, 사건 관리과, 소부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이게 순서 아니냐? 근데 니들 나의 사건 검색 시스템에는 전압 회부가 소부 배당보다 먼저 된 걸로 나온다? 이거 절차 완전 뒤죽박죽 아니냐? 대충 정리하면 이 얘기야.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전원합의체임에도 불구하고 선고가 너무 빨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얘네들 분명히 회부되기 전에 다 사건 기록 확인하고 스탠바이 때리고 있었다. 너무 빠르니까 사건이 소부에 배당되기 전, 즉 사건 관리과에 있을 때 재판 연구관들이 연구 보고서를 써서 모든 대법관들한테 돌리는 게 가능하냐? 박범계 의원 말로는 불가능하대. 또 소부에 배당된 후에는 그 소부 소속이 아닌 다른 대법관들이 연구 보고서 볼 수 있냐? 그것도 불가능하대.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는 것들을 하면서 절차도 무시하고 초고속으로 하니까 이게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재판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조희대가 판결을 하면서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봅니다. 조희대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면서 엘고 부시 사례를 예로 들었거든요. 이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대통령이 되냐 마냐 승패가 결정되는 플로리다 개표에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엘고가 재검토 신청을 했는데 연방 대법원이 5대4로 재검토 중단 결정 나서 부시가 대통령이 됐거든요. 조희대 판결문에 인용한 부분만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우가 경쟁한 대통령 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 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 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전국 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 그러니까 조희대 외 구인 대법관들의 이 인용을 두고 그거 적절하지 않다. 엘고 부시는 대선 직후 상황을 다룬 것이고 이번 이재명 판결은 3년 전 대선이라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희대의 본심이 은연중에 튀어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된 사람하고 이미 3년 전에 낙선한 사람이 같냐 이거잖아. 아예 인용을 하지 말던가.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려면 조희대하고 그 대법관들은 이재명 후보가 이미 잠재적으로 당선됐다고 본 거야. 그래야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지들 머릿속에는 당선이 이미 됐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게 맞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솔직히 귀에 잘 안 들어와요. 또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곳이 민주당밖에 없잖아. 앞에서 언급한 대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납치만 빼고 진짜 계엄 상황이라고 엄중히 인식하고 이재명 후보가 꼭 대선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 수밖에 없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